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이 폭우를 뚫고 오셨군요. 예, 근데 요새 비가 완전히 국지성 아주 굉장히 무섭게 호우 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 이변의 원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YTN에서 재난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이은영 소장님께서 네. 지난주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대면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 15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45.5, 김동완 후보가 30.8, 김지수 후보가 3.4%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동완 후보가 8.0, 김지수 후보가 2.8%에 나타나서 여기도 완전한 어대면 기류로 지금 전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 이 전당대회에서 비율이 네. 어떻게 됩니까? 당원 투표 여론조사 그리고 여기가 대의원 비율. 여론조사가 지금 30%인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 뽑는 거는 5대 2.5대 50%대 25%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대표도 같은 비율을 뽑는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이재명 보세요? 소장님께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잘알인데 민자랄.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예. 지금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 사실. 전당대회. 네, 그래요. 어차피 안 어대명이다. 봐도 비디오고 아. 요새는 이 어대명보다는 어대명 이후에 나왔던 게 확대명.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지금은 또 대명입니다. 또 대명이요? 또 대표는 이재명. 아.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두관 후보가 뭐 한 30%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거의 힘들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전체 여론조사는 30%가 넘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그 룰을 갖고 계속 그 지금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왜 저러려고 나왔냐 이런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미지만 안 좋아졌다.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좀 자기 비전을 얘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예선용 대비 후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총선 대선 후보. 예, 대선 후보. 근데 총선 이후에 뭐 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 그 답보 상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저도 이걸 제일 사실은 저보다는 오늘 제가 이은영 소장께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저도 민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총선 합성에서 지금 뭐 특검을 하고 있고 또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게 총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예. 이은영 소장께 분석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럽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진보 진영에 중요한 당이 두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좀 강성 지지층 그리고 또 조국 대표를 또 좋아하는 인물을 좀 따르는 그런 지지층들이 지금 좀 조국 혁신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지지세가 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하나로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중도층이 마음을 주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으로 지지율 상승에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 정당 지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민주당도 이번에 전대를 하면서 조금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5대명이라는데 만들어질까요? 아니, 근데 이 점은 좀 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설명을 할 때 그 조국 혁신당 하고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른 조사 결과를 오늘 질문지 외에는 인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0%, 조국혁신당이 8%예요.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더해도 38이고 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더하면 38이고 국민의힘이 35예요. 근데 의석수는 108대 그렇죠. 거의 뭐 지금 190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나눠졌다면 적어도 두 정당을 합한 지지율이 한 50%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없죠. 좀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때와는 전혀 그러니까 총선 때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좀 지지부진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악재가 많았고 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는 혁신 전당대회는 못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그 민주당 경선 룰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셨군요. 예, 당원이 70%고 일반 국민이 30%고 당원 안에서 대의원이 당대표 본선의 경우입니다. 대의원이 14%, 권리당원이 56%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의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게 이번 전대에서는 지금 되어 있고요. 참 중요한 거는 이 룰에 대해서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56%라는 게 직전 전당대회에 네. 비해서도 비약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이재명 전 대표를 예.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의원을 처음 만들었던 것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호남에 치우치지 않은 영남까지 전국 대표성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대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두관 당권 도전 후보가 불만을 표시할 만하죠. 왜 이미 룰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를 맞춤형으로 한 그런 디자인이 돼 있는 룰인데 예.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그 정책은 뭐 동굴 안에 메아리가 되는 셈인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김두관 후보가 그 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층 하는 거를 그 진보 개혁신당이나 이런 군소 정당까지 다 넣어달라라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정견 발표 듣고 난 다음에 네. 지금 투표를 맞아. 해야 된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각 당이 지금 당원들의 어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 그거는 양당이 다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이 언급하셨던 뉴시스 의뢰로 한 에이스 리서치 이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5대0인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나중에 또 그거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투표율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나올지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소식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당원 사이에서. 예,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본인 사건을 청탁했다. 사실은 이게 본인 사건보다는 이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렇죠.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까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패스트트랙 검수 완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했던 그 사건이 지금 형사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공소 취소해달라고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느냐 어제 토론에서 이게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여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나만 그렇게 해달라라는 성격보다는 네. 계속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검찰에서 일단락이 안 되고 길어졌죠. 예.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좀 일단락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자꾸 이게 일반적인 검찰 수사의 성격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게 정쟁화되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전개되니까 이걸 좀 끝맺음을 해달라는 차원이었다면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것까지 전선을 넓힐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여론 조성팀 때문에 원희룡 후보와는 완전 극과 극의 지금 그렇죠.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까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다 봉합될 거야. 저는 봉합되기 힘들다 봐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예. 대표가 와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확실히 보면은 객관적 분석을 바깥에서 그렇죠. 바깥에 제3자의 시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전 더 큰일일 것 같아요. 왜? 야권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양문석 의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양문석 맞죠? 의원 등장해서 이 댓글 단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일파 만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이런 한동훈 후보의 태도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설사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끝난 것인가? 끝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시작이다. 전당대회 끝나고 난 직후가 더 큰 갈등의 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어제 폭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분당대회다, 자폭, 자해 대회다, 지금 뭐 그 당원들끼리 또 난투극까지 벌어져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검사 두 분, 전직 직업이 검사 두 분, 판사 한 분이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 말이 너무 지금 서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듯한 그러한 그 강경한 그런 기조로 말들을 네. 하고 있고 특히 이 나경원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처리를 못했냐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구속. 구속시키지 못했냐.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본인 사건이라고 또 콕 집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공소권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가 끝나고 나도 이게 이 감정적인 골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화해가 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지금 이번 전대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한동훈 특검과 댓글팀 문제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 상당히 그 본인도 지금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 자기 당 안의 동료들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칼을 겨는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조금 저는 팩트 차원에서 네. 나경원 후보하고의 사이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 공소권 취소 요청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네. 여론조성팀이죠.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칼끝을 겨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답변을 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한 예. 형태라는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결론까지 쭉 나왔는데요. 네. 국회 상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탄핵 청문회가 열리죠. 이거 조금씩 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질문지는 없었지만,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은 뭐 전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예. 예, 민주당은 하겠다는 거고, 증인 출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지금 출석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요청하는 예. 국회 국민청원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좀 봤어요. 이걸 그냥 단순히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청원의 내용 뭐 14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탄핵 소추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탄핵 소추에 부합하려면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이 명백히 위반했다 또는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당하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북한하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냐. 그걸 지금 대통령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이럴 때 저는 민주당이 이게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이 네. 맞다. 맞다. 그냥 단순 청원 처리로 예. 조치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 어머니가 들어있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러 대통령실 갔는데 그걸 땅바닥에 지금 던졌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나올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 여사님의 그 가방 디올백에 대한 부분을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아무도 안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인 성토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대 청원도 9만인가 넘었잖아요. 5만 넘어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반대 청문회도 또 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자체를.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또 녹취록에 관련된 거 지금 그
골프 모임에 대한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 뭐 이제 경찰 인사의 개입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도 지금 이 탄핵과 청문회가 반복되는 이 구조를 조금 정리정돈할 필요 있고 어느 한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예, 안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논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짧게만 덧붙이면 핵심은 이 사실은 얘기로 마무리하죠. 그럼 예. 지금 뭐 민생 관련해서 국민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네. 제가 뭐 국회에서도 정치적으로 뭐 특검이나 또는 각종 법안을 또 통과해서 처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제도 제가 몇몇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거부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제2호. 이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그런 법안들이든지 또는 특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러면 국정 마비될 거라는 건 뻔한 것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끝없이 중재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심지어는 오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네. 2026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시키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지금 그 재난방송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네. 이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얘기 아주 5초만이라도 뭐 잠깐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그 지금 국회의장이 그 개헌 관련한 것도 얘기했지만 방송사법 둘러싼 타협안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여야가 좀 한 발짝씩 물러나고 일단 방송과 관련해서는 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도 좀 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재난방송이 계속 네.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에 네. 시간을 짧게 했는데요. 여의도 레이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